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공구들 중에 드릴, 임팩 드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드릴의 역사에 대해 아시나요? 드릴은 1914년 미국 회사는 블랙앤데커입니다. 1914년 미국 블랙앤데커사에서 현재의 권총 모양의 포터블 핸드드릴을 출시하게 돼요. 요게 최초의 핸드드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근데 뭐 다른 회사에서 기분 나쁠 수 있죠. 이거 최초 아니야? 요거 이전에 1895년 독일입니다. 여기 파인이라는 회사죠. 파인이라는 회사에서 핸드드릴을 최초로 만들기는 해요. 근데 이 핸드드릴에다가 플러스 소형 모터를 탑재하면서 진짜 휴대할 수 있는 형태가 배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2021년입니다. 현재. 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드릴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어떤 소재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거기에 최적화된 드릴, 이렇게 드릴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핸드 드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임팩 드릴, 그리고 구멍을 뚫는 데 최적화인 한마 드릴.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드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네는 기능이 있죠? 기능. 핸드 드릴 같은 경우 가장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나사입니다. 나사를 받거나 풀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 비트입니다.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능. 망치입니다. 타격이 가능해. 타격을 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이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모두 탑재하지 않은 핸드드릴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진화가 잘 돼 있는 형태라면,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라면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핸드드릴이 될 것입니다. 자, 임팩 드릴 같은 경우는 나사를 받거나 풀거나 또는 육각 형태, 여기 이제 볼트 너트죠. 볼트 너트를 강하게 조이거나 또는 강하게 조여져 있는 것을 풀거나 할 때 최적화된 드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 드릴은 구멍 뚫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뭐 그냥 철, 나무, 돌, 플라스틱 다 뚫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한마, 말 그대로 때리는 기능이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핸드드릴에도 한마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에서 벽을 조그맣게 이렇게 막 뚫고 하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막 앙카 같은 거 박으려고 이제 이 한마 기능을 써요. 근데 와, 진짜 안 뚫려요. 그런데 이 한마 드릴을 써보시면 우와, 역시 한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바바바박 하고 금방 뚫립니다.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기능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뭐 나는 이런 데 쓸 거니까 핸드드릴 쓸 거야. 나는 볼트 너트 조이고 풀고 요런 데 쓸 거야. 임팩 드릴. 구멍, 공사 현장에서 크게 구멍을 뚫어야 돼. 나는 한마 드릴 쓸 거야. 요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핸드 드릴, 임팩 드릴, 한마 드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타격입니다. 타격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죠? 얘는 이 전체죠?
이 타격 기능이 있는데 타격의 방향이 다르다. 네, 핸드드릴과 한마드릴 같은 경우는 타격이 앞뒤로 타격을 해요. 앞뒤, 얘도 앞뒤로. 왜? 구멍을 뚫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으니까. 네. 하지만 임팩트 드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강하게 조이거나 강하게 풀거나 얘를 앞뒤로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강하게 조일 때 회전하는 방향으로, 회전 방향으로 타격을 합니다. 네. 뭐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으로 타격하고 반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타격을 해서 강하게 조이고 강하게 조인 걸 풀고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시대가 이제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약간 경계가 조금 모호해졌어요. 네. 한마드릴의 영역은 넘어설 수는 없고 어쨌든 이 핸드드릴과 임팩트 드릴이 약간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 이 부분에다 제가 스마트 자를 쓰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작업자가 모든 것을 지휘 통솔을 했어요. 박을 거야, 뚫을 거야, 타격할 거야. 근데 스마트한 시대가 오니까 공구도 스마트해졌어요. 특히 제가 이 페스툴, 이 임팩트 드릴을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게, 야, 어떻게 공구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잘하냐? 소재를 어떻게 알고서 지가 알아서 속력 조절을 하고 힘 조절을 하고 회전 조절을 하지? 야,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임팩트 드릴과 핸드 드릴이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임팩트 드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스마트한 기능을 탑재한 임팩트 드릴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격을 하는지, 그 힘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타격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핸드드릴, 임팩트 드릴, 한마 드릴, 때리는 구조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작업에 맞는 드릴을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편하고 안전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임팩트 드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팩트 드릴의 5가지 중요한 사항, 요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소형 모터죠? 네, 모터의 중요성입니다. 모터. 두 번째, 모터에 전력을 공급해야겠죠? 배터리입니다. 전력이 공급이 되면 회전을 하겠죠? 회전 속력. 자, 그리고 저희가 얘가 힘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힘이 부족해서 작업하는데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니까 힘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힘, 뉴런 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 저희가 들고 작업하죠? 중량이 무거우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중량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량. 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 알게 되면 이래서 좋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모터.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과거,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터를 과거에는 DC 모터를 썼습니다. DC 모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얘 작동할 때 요 뒤에서 스파크 막 튀죠? 그렇게 전기 막 튀고 스파크 튀는 거, 그게 DC 모터예요. 네, DC 모터는 열어보면 요렇게 아마추어, 이 부분이 정류자죠? 네, 정류자에 요러한 카본 브러쉬가 이렇게 붙어서, 양쪽에 이렇게 붙어서 막 회전을 하죠. 네, 그래서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마찰, 열도 발생이 되죠. DC 모터를 썼던 것을, 자, 이제 브러쉬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브러쉬리스 모터, EC 모터라고 합니다. EC 모터, BLDC 모터라고도 하고요. 자, EC 모터, 브러쉬리스, 여기 없어요. 카본 브러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여기 정류자도 없어요. 네, 요 부분만큼 또 부피가 줄어듭니다. 네, 요러한 또 장점이 있죠. 이 컴팩트해진다, 작아진다, 작은데 힘은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DC 모터와 EC 모터로 이제 변화가 하게 되는데, 요 차이점 말씀드려 볼게요. DC와 EC. 첫 번째는 요 카본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가 닳죠? 이거 단 거 어디로 가겠어요? 분진이 생겨서 날아갑니다. 바람에 날아가든 일부는 내가 마시든. 제가 예전에 청소기 모터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영상에. 제가 청소기를 카본 브러쉬 모터, 이제 DC 모터를 단 거를 하얀 벽지 옆에다가 놔두고 깜빡하고 한 3시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흰색 벽지가 그 바람 나오는 구멍 부분 있죠? 그쪽에 벽이 다 있었는데 거기가 까매진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분진입니다. 이 분진. DC 모터는 분진이 발생한다. 건강에 좋지 않다. 네, EC 모터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카본 브러쉬를 안 쓰니까. 그죠? 카본 브러쉬를 안 쓰고 정류자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부피가 DC 모터는 EC 모터보다 크다. EC 모터는 작다. 크다, 작다.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음입니다. DC 모터는 EC 모터보다 계속 마찰하면서 열도 발생하면서 막 닿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음이 크다. EC 모터는 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음이 작습니다. 마찰이 적으니까 열이 발생되죠. DC 모터 열이 높다. EC 모터 열이 높지 않다. 이 부분은 내구성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저희가 막 얘가 회전이 돼서 브러쉬가 다 닳았어요. 근데 이게 먼지가 꼈거나 뭐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막 드드득 이러면서 돌아요. 안정적으로 돌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얘만 갈아서 교체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아마추어나 코일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터 하우징에 코일 감겨져 있죠. 거기에 코일이 타가지고 모터 전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수명, 내구성이라고도 얘기하죠. 내구성이 EC 모터에 비해 떨어진다. EC 모터는 뭐 수명이 길잖아요. 브러쉬 갈 일도 없지, 뭐 정류자도 없지, 그러니까 꽤 오래 가요. 고장이 잘 안 난다는 소리죠. 자, 다음 또 뭐 있어요? 다 못 썼네. 좀 더 있어요.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
DC 모터는 EC 모터보다 떨어집니다. EC 모터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같은 배터리를 쓰게 된다면 에너지 효율이 높으니까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아주 효율적이다. 사용시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 사용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유로 EC 모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유지 관리,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 떨어진다. 당연 처음에 살 땐 EC 모터 탑재된 게 비싸겠죠. 하지만 장시간, 오랜 기간 사용을 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얘는 계속 카본 브러쉬, DC 모터는 갈아줘야 되지, 모터 고장 나면 모터 아마추어 갈아줘야 되지, 하우징에 코일 타면 하우징 갈아줘야 되지, 그러면서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EC 모터는 유지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 뭐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고장은 나겠죠. 하지만 쉽게 고장이 나지 않으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C 모터를 최초로 쓴 회사가 페스툴이에요. 페스툴. 이 드릴에다가 EC 모터를 최초로 장착을 한 회사가 페스툴이라는 건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공개를 해요. 우리 EC 모터 쓴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DC 모터에서 EC 모터로 거의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그걸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대단한 게 얘네는 여기서 한 번 더 진화합니다. EC 뒤에 택이라고 붙어요. EC 택 모터예요. 테크놀로지. 모터가 과학적이에요.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과학적인데, 모터가 스마트한 저희 스마트폰 많이 쓰죠? 스마트해졌다. 소재를 알고 속력을 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알아서 컨트롤도 한다 라는 부분. 우와, 지금까지 이런 모터가 있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작업하는 사람이 소재에 맞게 속도 조절, 토크 조절 이런 걸 해가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감지해가지고 속력을 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이게 왜 중요하냐. 나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무는 봄, 춘자 같은 나무지만 춘제와 추제로 나눠집니다. 춘제는 봄에 나무가 날이 따뜻해지니까 막 커요. 추제, 날이 추워지니까 성장을 멈춰요. 그 부분이 나이테가 되겠죠. 네, 춘제, 추제 얘네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무가 단단하고 안 단단하고 여기는 물르고 여기는 단단하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나무 자르거나 켤 때 톱으로 자르거나 켤 때 보면 나이테 맞나 봐요. 어떤 때는 이렇게 날이 원형톱 날이 이렇게 휠 때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춘제, 추제일 때도 있고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시면 이 가운데 좀 짙은 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심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변재라고 해요. 여기도 밀도가 달라요. 같은 나무인데 이 같은 나무인데 밀도가 다른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피스로 나무를 결구시킬 때 피스로 박죠? 이때 토크 조절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어디는 같은 10의 힘으로 10의 토크로 박게 되면 쑥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같은 나무인데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유로. 그러면 이것을 누가 조절을 해요? 기존에는 작업자가 조절을 했죠? 기계 뭐 토크 조절해가면서. 그런데 얘는 작업자가 조절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하게도 알아서 제어를 해준다. 속력이 빠르게 가다가 느리게 회전을 해요. 오,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DC 모터에서 EC 모터로 변하고 EC 모터에서 EC 택 모터로 변한 미래의 모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C 모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EC 모터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예.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네, EC 모터만 달아도 잘 달았다. 근데 얘는 더 대단하다. 이 부분입니다. 자, 배터리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배터리입니다. 과거에는 니켈, 카드뮴, 전지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죠. 네, 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력입니다. 출력. 같은 양의 에너지 밀도로 봤을 때 출력이 니켈 카드뮴 같은 경우는 1.2V예요. 그거 배터리 열어보신 분들 아시죠? 딱 요만한 거 여러 개 들어있어요. 요만한 거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 하나가 1.2V입니다.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3.6V입니다. 출력이 달라요. 무려 3배의 기전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출력이 좋으니까 힘이 좋을 수밖에 없죠. 리튬이온이. 네. 자, 요 부분으로 1.2V, 3.6V로 18V짜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18V 나누기 1.2 하면은 15개. 리튬이온은 5개. 이게 뭐가 중요해? 저희는 작업자죠. 작업자는 작업할 때 부피가 크면 불편합니다. 컴팩트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죠? 그래서 부피 크다. 리튬이온 작다. 부피만 그럴까요? 중량도 그렇습니다. 중량도 얘는 무겁다. 무거우면 오래 들고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얘는 가볍다. 이러한 이유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니켈 카드뮴 배터리보다 훨씬 용이하다. 네, 요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미래,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단점이 있어요. 얘는 두 가지에 취약합니다. 뭐? 열과 충격. 열 받고 충격 받으면 저희 뉴스 많이 봤죠? 폭발해요. 이 부분을 이제 배터리 회사에서 솔루션을 제공하죠. 솔루션. 어떤 솔루션이에요? 열이 왜 발생해요? 배터리 충전할 때 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다 충전이 되는데 계속 충전이 되면 과충전,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폭발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충전 방지 충전기. 요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쓰려고, 좋은 거 잘 쓰려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과방전입니다. 과방전은 니켈 카드뮴이나 리튬 이온이나 똑같은 숙제예요. 네. 얘 방전율로 따져보면 이거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니켈 카드뮴 40%예요. 높죠? 리튬 이온 방전율이 10%로 낮습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전율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방전돼 봐요. 그죠? 쓰다가 왜 안 돌아? 이런 현상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전율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량, 얘를 만땅 가득 충전을 시켰을 때 이제 사용량도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쓰다가 이거 충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달아? 이거 니켈 카드뮴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사용량이 만땅으로 채웠을 때 힘 좋아 힘 좋아, 요거 느끼는 게 배터리의 한 40에서 50% 사용했을 때까지예요. 요거 지나고 나면 왜 힘이 약해지지? 다시 충전해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무려 80%까지
오, 오래 힘이 가는데, 이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좋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 보면, 이제 에너지가 일정하게 쭉 가다가, 80% 지점 딱 도달하면, 아유, 팍 떨어져요. 하지만 보통 이 정도까지 쓰진 않죠. 그 전에 저희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래요? 자주 충전한다. 뭐 되기 전에? 과방전 되기 전에 자주 충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배터리의 수명을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요 과방전 때문에 이 네 번째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배터리가 얼만큼 충전이 돼 있는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태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배터리 만든 회사에서 배터리 얼만큼 썼는지, 잔류량이 얼만큼 남았는지 체크해라. 그래야 리튬이온 배터리 얘를 잘 쓸 수 있다 라는 솔루션입니다. 잔량 체크. 네, 솔루션 제공 잘했죠?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배터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한번 놀란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이 배터리 부분이에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 충격 조심하라 했죠. 그 중에 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요 아래 공기구멍 보이시나요? 공기구멍. 요 부분을 에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충전을 할 때 뭐 충전기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바람을 불어주는 기능,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기능, 충전할 때 열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람을 불어서, 여기에 있죠? 보시면 공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게, 요것도 솔루션입니다. 아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거 열 해결하려고 이런 에어스트림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배터리, 뭐 내가 가진 거 혹시 에어스트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미래적이다. 어디가? 페스툴이라는 회사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터리 잘 쓰기 위해서,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회전 속력입니다. 회전 속력은 여기에 있는 이 트리거 스위치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죠. 이 트리거 스위치로 조절을 할 때 그 민감도가 어마어마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리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단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이걸 민감도라고 합니다. 이 민감도가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핸드 드릴과 임팩트 드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민감도가 이렇게 예민하다면 가구 같은 거 조립을 할 때 핸드 드릴 말고 임팩트 드릴을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작업자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굳이 핸드 드릴을 쓰지 않고 임팩트 드릴만으로도 그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 깊이 조절, 그런 거 있잖아요. 피스를 박다가 너무 깊이 박아버리면 나무가 우그러지거나, 그쵸? 보기에 안 좋을 수 있죠? 그러한 부분을 민감도를 통해서
예민하게 작업자가 작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깨끗하게 알맞게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대단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팩트 드릴이 이 속도 조절이 돼요. 1단, 2단, 3단. 1단에서는 분당 0에서 1200회 회전을 합니다. 2단 0에서 2000 회전을 합니다. 3단 경우는 3200번 회전을 합니다. 소재에 맞게, 작업 환경에 맞게 단을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대단한데 플러스 참 미래지향적이에요. 왜? 여기에 T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T 모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설명으로는 그래요. 철판 뚫고 그 다음에 나무를 딱 만났을 때 회전 속력을 자동으로 저감시켜 준다. 네. 얘가 상황을 읽고 회전 속력을 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꼭 철판 먼저 뚫고 나무 뚫으라는 법 없잖아요. 나무를 각관에 고정시킬 땐 나무 먼저 뚫잖아요. 그리고 유바나 뭐 아니면 엘바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철판 뚫고 철판 뚫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떨까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보셨나요? 지금 얘가 쭉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속력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동적으로 소재를 인식해 가지고 속력을 자동으로 줄여준 겁니다. 각관에 나무를 고정시킬 겁니다. 공식 있었죠? 네, 여기에 탭이 있기 때문에 쭉 타고 들어가면 나무가 들뜰 거예요. 그때는 회전 방향을 반대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 나무에 나 있는 이 전산 탭 부분을 뭉그러뜨려 줍니다. 그 다음 다시 정방향으로 바꿔서 박을 때 속도 변화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떴죠? 떴을 때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탭을 뭉그러뜨려 줍니다. 눌러서. 그 다음 다시 정방향으로 바꿔서 회전해 볼게요. T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회전 속력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오, 소재를 바꿨어요. 이번엔 나무가 먼저고 그 다음이 각관이었는데 인식하고 속력을 줄여줍니다. 이번엔 철판 뚫고 철판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속력을 자동으로 알아서 감지를 하고 소재가 바뀌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거와 같이 얘가 제가 트리거 스위치를 놓은 게 아니에요. 하다가 속력을 줄이려고 일부러 트리거 스위치를 얕게 잡은 게 아닙니다. 계속 똑같이 최강으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소재가 바뀌니까 속력이 자동으로 줄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좋으냐, 철판을 나무에다가 고정을 시킬 때 속력이 계속 너무 빠르게 들어가 버리면 오래 했고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쑥 들어가 버리면 우그러들어요. 이러한 작업자의 실수까지도 얘가
감지를 해서, 소재를 감지를 해서 회전 속력을 조절해주는 기능, T모드입니다. 어쩜 이런 기능이 있을 수가 있죠? 참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회전 속력 조절에 T모드까지 있으니까 어떤 소재든 얘 하나로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TID18이 가지고 있는 트리거 스위치의 민감도를 이용한 회전 속력입니다. 자, 네 번째는 힘입니다. 힘은 단위가 뉴런 미터예요. 제가 임팩트 드릴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152 뉴런 미터에서 226 뉴런 미터의 제품까지 많이 써봤자 3-4가지죠. 네, 어쨌든 이렇게 써봤는데 이 녀석 처음에 사양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힘이 180 뉴런 미터입니다. 생각보다 좀 낮네? 네, 숫자만 보고 그때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사용을 해볼 때 152 뉴런미터도 현장에서 사용할 때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226 뉴런미터의 힘을 가진 제품보다 힘이 좀 딸림은 느껴요. 그런데 이 180 뉴런미터인 TID18 제품을 쓰는데 어째 226 뉴런미터의 제품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들 있죠? 모터의 힘과 배터리의 힘과 회전 속력과 그리고 타격 메커니즘, 이것이 얼마나 잘 어우러져서 조합이 되어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226 뉴런미터의 힘을 가진 제품과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구나.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플러스 한 가지 더 덧붙일게요. 자,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손목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것을 백토크라고 합니다. 백토크 또는 킥백이라고도 해요. 킥백은 보통 원형톱이나 플런지소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드릴에서도 킥백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백토크라고도 하고요. 자, 백토크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백토크가 없는 게 뭐가 좋으냐? 요렇게 한 번 돌아갈 때마다 내 손목 건강이 1년씩 나빠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1년? 좀 과한가? 네, 어쨌든 이렇게 긴 거 10개만 박아보세요. 그러면 백토크가 있는 애들은 손목에 반드시 무리가 옵니다. 그런데 얘는 이 긴 거를 이렇게 박는데 손목에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두 손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손으로 푹 들어갑니다. 한 손으로. 모드는 제가 3으로 할게요. 특별히 힘들지 않고 그냥 밀고만 있거든요. 그냥 박혔어요. 네. 그렇게 힘 많이 안 줘도 그냥 잡고 얘가 빠지지만 않도록.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 박은 다음에도 힘이 넘칠 텐데 얘가 백토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도 손목이 편한 거죠. 네, 굉장히 편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해놓고 할걸. 네, 이것도 뭐 그냥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 쉽게 됩니다. 굉장히 쉽네요. 참 대단한 공구입니다. 그런데도 손목에 무리가 없어요. 우와, 어쩜 이렇게 편할까? 이 페스툴 회사의 모토가 뭐냐면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게 이 회사의 모토입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들도 작업자가 얼마나 편하게 작업을 할까, 안전하게 작업을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시연해내기는 쉽지 않다. 시연해냈어요. 손목 건강을 지켜줍니다. 작업자한테 이 손과 손목, 팔, 어깨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으로 먹고 사는데, 그죠? 네. 감동입니다. 네. 5번째는 중량입니다. 중량이 가볍고 컴팩트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DC 모터에서 EC 모터로 바뀌었죠? 더 진화해서 2세대 브러쉬리스 모터라고도 해요. EC 텍 모터입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아마추어의 정류자가 사라졌고 카본 브러쉬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중량이 가벼워진 거죠. 중량만 가벼워진 게 아니고 사이즈도 줄었습니다. 1단계 사이즈가 줄은 거고요. 네. 2번째는 예전에 이런 핸드드릴 같은 경우는 앞에 드릴척이 있어요. 드릴척기, 얘 같은 경우는 드릴척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엠빌이라는 부품이 들어가요. 엠빌. 예.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사이즈도 작아졌습니다. 중량이 가벼워졌다는 거겠죠? 배터리는 기존에 니켈, 카드뮴 전지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부피도 작아지고 중량도 가벼워졌습니다. 중량이 대략 한 30에서 한 50g 정도 가벼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효율은 높아요. 효율은 확실히 높은데 이 안정성 때문에 이제 솔루션이 적용이 됐죠. 그 솔루션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중량이 떨어졌다는 거. 그러면 배터리 자체의 중량은 이미 더 가볍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얘의 중량은 960g입니다. 요게 배터리를 뺀 무게예요. 배터리 여기다가 플러스 배터리를 더하면 1.5kg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중량이 이렇게 가벼우니까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외에도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도 굉장히 세심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툴 홀더예요. 툴 홀더. 툴 홀더가 마그네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 홀더를 이용해서 툴을 보관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마그네틱이 심지어 어설프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석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꿈쩍도 안 할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양쪽 끝에가 라운딩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얘를 꺼낼 때는 이렇게 밀면 쉽게 꺼낼 수가 있어요. 강한 자석에 꺼낼 때는 편하게 꺼낼 수 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세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ED 부분. LED가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걸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작업 부분을 비춰주는데 더 넓게 비춰줘서 더 잘 보인다, 주변도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이동할 때, 작업 안 할 때 작업 벨트에 걸거나 작업 바지에다 걸거나, 예, 벨트 클립 요것도 잘 되어 있고요. 네, 별거 아닌데 요것까지도 상당히 세심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앞부분에 보시면 요 드라이버를 장착을 시키죠. 이렇게 장착을 시키는 이 부분, 요 물고 있는 요 부분을 N빌이라고 합니다. N빌. 아마 임팩트를 오래 사용해 보신 분들은 요 N빌 교체 여러 번 해보셨을 겁니다. N빌, 요것은 타격 횟수예요. 타격 횟수. 타격 횟수가 무려 5만 3천 번의 타격. 자체 시험입니다. 자체 시험에서 5만 3천 번을 버텼다. 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겁니다. 서비스 3, 4번 갈 거, 한 번 갑니다. 그리고 직접 고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부품만 이제 주문을 해서 직접 교체를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페스툴 올인 크루시브 신청합니다. 저 고칠 수 있지만 신청합니다. 왜? 너무너무 깨끗하게 새 것처럼 해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AS도 여기에 맡기렵니다. 네, 오늘은 임팩 드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그게? 요거, 페스툴 비트 세트? 어떻게 생각해? 그 필요하면 사야 되기는 하지. 손목이 아파. 그래? 응? 근데 되게 비싸네. 4만, 뭐야? 짜란. 결제했어? 조틀맨. 짜란. 결제했어? 샀어. 무려 4일이나 기다렸다. 짜란. 야, 이거 전용. 차. 짜란. 차. 오!